안녕하세요, 다윗입니다. 요즘 들어서 빌딩 푸어라는 말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 매해 이게 연말마다 그 다음 해를 예견하는, 예상하는 신조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초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이 키포인트였는데 올해는 아마 빌딩 푸어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카푸어라고 다 아시죠? 한 10년 전, 15년 전쯤에 독일 차들이 이제 수입차들이 인기가 이제 몰이가 되면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졌는데 원래 처음에는 목돈을 들여서 사야 됐어요. 근데 이제 리스나 이제 대출 시스템이 굉장히 풀어지게 되면서 특정 이제 브랜드의 차들이 내가 조금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리스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 좀 대중화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카푸어라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보다는 수입이 걸맞는, 그러니까 수입과 거의 동일하게끔 혹은 그 넘어서 그 리스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분들을 통틀어서 이제 카푸어가 됐는데, 빌딩 푸어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이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피부로 와닿는 게 요즘에 이제 다른 부동산이나 세무사분들 그리고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전속 매물들 그리고 시장에 뭐 광고로 내놓진 않지만은 조용히 좀 매매를 해주세요 라는 부탁하는 매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에 다 붙는 조건들이 매매가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산정을 하지만 90억 혹은 80억까지 가능하니까 매각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급매물의 성향을 띠고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냐 하면 매가를 깎는 거는 기본이고 본인이 샀던 금액보다 매입했던 금액보다 더 싸게 내놓는 경우들이 슬슬 이제 한 케이스 두 케이스씩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어봤자 손해기 때문에 그래요. 갖고 있어봤자 마이너스인데 이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입 매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니까 한 4% 후반대까지 갔어요. 즉 거의 1년 만에 거의 2배가 뛴 거죠, 금리가.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연말인 거를 감안한다고 해도 대출 자체가 슬슬 잘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자체가 문제이긴 한데 금리 인상에서 파생되는 큰 두 가지의 문제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수익률이 될 거고요. 또 금리 인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매가 상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3%대 건물을 매입을 하시면 어차피 금리가 2%대니까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서도 그래도 나중에 시세 차익 보면 되지 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상호 보완을 해줬는데 이제 금리가 4%대 중반, 후반을 넘어서 미국 연준도 계속 올린다고 하고 한국 뭐 은행도 이제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올린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수익률 측면에서는. 집가 상승 측면에서도 이미 오른 만큼 너무 많이 올랐고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설령 1%짜리 수익률이라는 건물을 매입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1, 2년 뒤에 재매각을 할 때 그만큼 더 시세 차익이 일어났으니까 그동안 마이너스 났었던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을 이미 이 집가 상승분에 처분했던 그 금액에서 다 탕감하고도 나한테 남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매수자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도 않고 수익률 1%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어도 3%짜리의 대출이 있다 한들 이제 이게 탕감 2% 차이면은 어떻게든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2배 4%가 넘어가게 되니까 수익률의 차이를 감안하면 더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해야 나도 수익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렇게 진행하기가 이제는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중개사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손님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누가 강남은 수익률을 보고 사냐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조금 퇴색될 만큼 금리가 너무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흔히 하는 말로는 은행에만 넣어둬도 5%가 나오는데 뭐 타라 굳이 내가 이제 전망이 불확실한 건물에 투자를 할까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요즘에도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매각 사례는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전히 누군가는 사고 있고 누군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매입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 여전히 빌딩 시장은 안정적인 현물 투자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빌딩 푸어라는 말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카푸어랑 비교를 해보면은
내 수입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그만한 걸 사기 때문에, 일명 이제 영끌해서 샀기 때문에 지금 카푸어가 되는 거고, 빌딩 푸어도 내가 설령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도 요거에 대한 감안을 하지 않고 영끌해서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 자산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내 자산의 규모에 비해서 이 빌딩 샀을 때, 매입했을 때 자산 이제 포트폴리오를 너무 과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너무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빌딩에 대한 매입 매각 상담을, 컨설팅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주로 대부분의 이제 빌딩 관련된 중개사 분들이나 빌딩 관련된 매입 매각 상담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최대한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만 얘기를 하죠. 빌딩 중개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 이상 여쭤보진 않아요. 그냥 있는 물건, 그리고 손님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매입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게끔만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만약에 1차원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리고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D를 고려하지 않고 플랜 A, B, C가 있는데 A만 고려를 하고 매입을 하신 분들이 빌딩 시장에서의 빌딩 푸어가 돼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 푸어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엔 내가 가용 가능한 자산 안에서 내가 뭐 유지하고 싶은 포션 정도만 이제 빌딩 투자를 하셔야지 영끌하셔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요즘 매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건물들 위주로 매입하시는가 해서 살펴보면은, 물론 건물의 수익률이 전부가 아니긴 해요. 네, 특히 뭐 어차피 뭐 시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긴 하시지만, 요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수익률 보고 뭐 매매를 하냐, 누가 수익률 보고 건물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처럼 무조건 그냥 괜찮은 입지, 시세가 뭐 수익률이 적어도 괜찮은 뭐 곳, 이런 것만 이제 매입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제 시장이 똑똑해지고 있고 똑똑하신 분들만 살아남게 될 거고, 똑똑하게 매입을 해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설령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도 그 상응하는 시세 차이가 남길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1, 2년 전처럼 무조건 시세 차이만 보는 시장은 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건물을 찾아야 될까 라고 하신다면, 그 요즘에 제가 즐겨보진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1,000원짜리 변호사인가? 거기서 나온 멘트거든요. 거기 천 변호사님이 뭐 얘기하는 게, 가장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이 그냥 아무 중개사, 아무 중개법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실력이 있는 곳, 비싸더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컨설팅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매물 추천받을 수 있는 곳에 가야지 이 빌딩 시장에서 빌딩 푸어가 되지 않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넓게 봐서 잘 상담하고 정말 나를 잘 챙겨줄 수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비싼? 물론 뭐 싸면 좋겠지만, 일명 중고차 시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싸고 좋은 매물 없는 것처럼 싸고 좋은 사람은 없죠. 네, 그래서 좋은 실력자분들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